안녕하세요. 다락방 먼지 막그릇 고수의 에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일본 경제와 미래의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1985년에 일본에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합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일본의 경제 불황이 이제 왔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월급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고 그냥 그 상태로 지금까지 쭉 왔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때 당시 한번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었어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물론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세로 그냥 따져서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한 연봉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저희 나라의 월급이 얼마냐 하면 1985년에 평균적으로 42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1년 연봉으로 따지면은 한 500만 원 정도 했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연봉이 500만 원일 때 일본은 1985년에 연봉이 4천만 원이었던 거죠. 차이가 엄청 크죠. 이 당시 엔화와 지금의 엔화는 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현재로 보면은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가 현재 2025년에 저희 나라의 평균 연봉을 따져보니까 저희 나라가 평균적으로 한 4,800에서 5천만원, 5,100만원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나라가 평균 한 5천만원 정도 평균으로 하면은 그렇게 받고 일본도 따져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 30년 40년 전이죠. 정확히 따지면 85년에서 지금 2025년 이제 2026년이 됐죠. 2025년에 받았던 월급을 생각해 보면 약 40년 전에 월급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차이가 있었죠. 일본과 저희들 사이에는 정말 많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치란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치란의 가격을 보면 사실 지금 저희가 먹기에도 그렇게 싸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게 합리적이다 이 느낌도 아니에요. 좀 약간 비싸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먹었었어요. 기타 그 외에도 일본에 있는 초밥집이나 아니면은 일반 규동집 아니면은 라멘집을 가도 거기서 싸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 그렇게 받지는 못해요. 물론 동네에 있는 이제 라면집들이 있어요. 거기는 일반적인 그런 번화가보다는 확실히 싸게 싸요. 반값? 그 정도로 싸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반 번화가 쪽으로 내려가면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비싼 느낌이지 싸다라는 느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거의 3, 40년 동안을 그냥 똑같은 월급에 똑같은 라면도 그때 100원이었다면 지금도 100원인 거겠죠. 저희 나라가 지금 보통 라면 하나에 1,000원 정도 한다면 일본이 40년 전에 1,000원 했던 거죠. 그 1,000원 했던 게 지금도 1,000원 하는 거고 요즘에 이제 일본이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고 월급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래서 뭐지 왜 오르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우리가 또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이제 들긴 하겠죠. 한국을 봤을 때. 그러나 일본은 이미 40년 전에 저희의 그 40년 전의 모습을 이미 가고 있었다는 게 저로 보면 좀 놀랍기도 하기도 해요. 음.
그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어, 요즘에 제가, 일을 하면서 저희 고객님들이 저한테 가끔씩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아, 요즘 일 좀 힘드시죠? 일 별로 없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개똥 철학적인 대답이 있어요. 어, 아마도 뭐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점점 세상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무리 뭐 화랑이다, 되게 좋다, 뭐 이런 시대가 온다 해도 지금하고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수유역 쪽에서 이제 제가 거의 어릴 때, 뭐 아니면 거의 20, 30대까지 계속 그쪽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수유역 쪽이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가 수유역이라는 게 역이 새로 생겼어요. 그 역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거기가 이제 점점 번화가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원래 거기 도봉구청이 있었는데 이제 강북구청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약간 번화가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렇게 사람이 되게 많아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뭐 길거리에 그 지나가는 거리에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사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 이상했어요. 그리고는 점점 사람이 줄어드니까, 저녁 뭐 12시에 불을 끄던 가게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저녁 11시에 불을 끄게 되고, 저녁 10시에 불을 끄게 되고, 저녁 9시에 불을 끄게 되고, 이런 식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입만 조금 사람이 있고 조금만 안에 들어가면 아예 불이 다 꺼졌었어요, 가게들이. 그래서 야, 정말 신기하다. 이 동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썼는데 한 몇 년인가요? 한 4, 5년인가 5년이 하여튼 5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9시에 끄던 가게들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고, 10시에 끄던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요즘은 뭐 새벽 1시에 가나, 2시에 가나, 3시에 가나, 다 빨갛번쩍하게 불이 켜져 있는 곳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 현상은 참 신기해요, 지금도. 왜, 무엇 때문일까? 아직은 솔직히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제가 아까 침에 개똥 철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개똥 철학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손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묻는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힘드시냐, 어렵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의 개똥 철학은 뭐냐, 어, 지금 이제 MZ 세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회식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사장님이 이제 얘기하죠. 야, 무슨 팀, 우리 오늘 뭐 회식하자!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이제 회식을 한다는 게 모이죠, 밤에. 딱 모든 업무가 끝이 나고 밤에 모여요. 모여서 1차를 갑니다. 1차 가서 처음에는 이제 보통 고기하고 술을 먹죠. 그리고 2차도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목을 축인다는 개념으로 호프집이나 이런 데 가서 또 2차를 하죠. 그 끝나고 나면 바로 3차로 노래방을 가죠. 노래방이 딱 끝나고 나면 4차로 이제 감자탕이나 이런 데 가죠. 이런 데 가서 또 4차를 끝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집으로 빠이빠이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었죠. 그래서 그 시간이 보통 한 4시, 뭐 새벽 3시, 4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가는 보통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물어보면 요즘에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회식을 하자 그러면 네, 좋아요, 먹어요. 이래놓고, 그러면 이번 회식은 점심시간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나가요. 나가서 그때 고깃집을 가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어요. 먹고,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하죠. 회사에. 그리고 업무하고. 끝. 이게 회식인 거예요. 아니,
뭐가 이상해요. 옛날에 회식은, 뭐,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문화였는데, 이제는 그냥, 심지어는 이렇게 점심시간에 끝내는 회식도 생길 정도로, 또는 보통 대부분은 회식을 하면 밤에 이 업무 끝나고 나서 모여서 1차로 회식을 해요. 즉, 고기와 술, 이렇게 먹죠. 먹고 나서 끝! 각자 집으로. 7시, 8시 되면 각자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회식 문화예요. 이런 회식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 거에는 사실 MZ들의 어떤 모습도 있겠지만은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듯이 저의 개똥 철학은 뭐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걸 바꿨잖아요. 저희의 삶을 참 많이 바꿔놨어요. 이게 그냥 아주 짧게는 뭐 1, 2개월, 뭐 4, 5개월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게 2년, 3년을 이런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의 삶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저희의 삶 때문에 점점 밖에 나가는 게 이제는 어색해진 거죠. 옛날에는 금, 토, 일이면 그냥 무조건 나가 노는 거예요.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고 놀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부가 있다면 한쪽에서도 그거를 되게 뭐라고 하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밤 늦게까지 이렇게 다닌다. 미쳤어?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 다 9시, 10시면 다 집에 들어오는데, 너는 뭐야? 남편이 그렇게 다녀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도 그냥 빨리 들어가게 되고, 아내들도 빨리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더하면, 이제 MZ들도 역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MZ들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금방금방, 수업도 빨리 끝났을 뿐더러, 또 어느 기간 동안에는 아예 수업을, 듣지도 않았죠. 그냥 대면 수업이 아닌, 그냥 방송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었던 그런, 시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컸고, 또 그 아이들이 이제 회식 문화라는 거를 봤을 때 옛날에 2차, 3차, 4차를 다니는 문화를 이제 이해하지 않는 거죠. 그냥 점심에 끝을 내고, 그냥 다녀도 1차에서 딱 밥 먹고 끝내면 되지. 왜 그렇게 늦게까지 놀아? 내 삶이 있고, 내 방식이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맞춰야 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동참하지 않게 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밤에 더 나가서 노는 문화가 사라진 거죠. 예를 들면 10년 전에 밤의 문화가 100이라고 하는 문화였다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밤의 문화가 한 뭐 2, 30? 뭐 진짜 많으면 3, 4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화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 버리니까 더 이상 경제가 돌아갈 때 밤에 약 그 옛날에 100이라는 돈을 썼다면 지금은 뭐 2, 30, 3, 40밖에 안 쓰는 게 되는 거잖아요. 즉 그만큼의 잉여 자산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밤에 돌아야 하는데 그 돈이 안 도는 거야. 안 도니까 경제는 딱 거기서 멈춰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과연 힘들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진다면, 즉 내 월급이 현재는 연봉 5천인데 내년에 연봉 6천이 됐어요. 후년엔 연봉이 7천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의 경제는 좋아질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00이라는 문화, 밤에 100이라는 문화가 있어야 그 문화로 가서 돈을 계속 쓰게 되는데 사실 100이라는 문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너무 코로나로 인한, 그냥 빨리빨리 들어가는, 집에 빨리 들어가는 그 문화가 이젠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문화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어, 이 경제는 그냥 이대로 갈 것 같다는 거죠. 초반에 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네 나라가 그냥 계속
그 침체된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냥 그 문화로 계속 3, 40년을 살았잖아요. 저희 나라도 그냥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유럽처럼 그냥 그 시간에 무조건 문을 닫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딱 쓰는 건 거기. 그래서 이제는 사실 뭐 어렵다, 힘들다, 뭐 그런 거를 이제는 논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그냥 현재에서 그냥 유지하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서 앞으로 미래를 봐야지. 야,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경제는 훨씬 좋아지겠지? 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이 상태 그대로 쭉. 어. 그러면 앞으로 이 문화는 더 좋아질까? 여기에는 한 가지 저희들이 사실 MZ들은 밖에 나가서 쓰는 문화가 인구에서 사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70년, 80년대의 인구와 90년, 00년도의 인구 차이는 실로 엄청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한 명에 100원씩을 쓰더라도 그들이 100원을 쓰는 거는 1000원이라면 저희들이 100원을 똑같이 한 명씩 쓰는 거일 때는 저희는 10,000원이 돼버려요. 거의 뭐 엄청난 큰 차이이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는 그 자체가 엄청 틀려요. 그래서 70년생, 80년생 사람들이 밤에 점점 나가서 놀아야겠다 라는 문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냥 이대로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뭐 어렵지? 힘들지? 이런 거는 그냥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쭉 갈 것 같아요. 이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단계가 되면, 즉, 망할 가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흥할 가게들이 있을 건데, 아마 지금은 아시겠지만 망하는 가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한계가 있겠죠. 어느 정도에서 이제 기초가 다져지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딱 다져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경제가 그냥 그대로 쭉 흘러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객님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저도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아마도 그냥 이대로 쭉 갈 것 같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그 30년, 일본의 과거의 그 경제와 즉 그 30년의 경제, 쭉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되는 그 경제와 저희 나라도 현재 보면 이 현재의 이 상태로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아직 다지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 근데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돼서 또 한 어느 정도 기간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쭉 갈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역에 갑자기 그렇게 침체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게 이유는 모른다고 말씀드렸듯이 언젠간 모르죠. 또 갑자기 훅 좋아지는 때가 있겠죠. 그게 이제 30년이 될지 아니면 뭐 3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그냥 저희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즉 코로나로 인한 빨리빨리 들어가는 문화가 익숙해져져 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쭉 하니 경제가 흘러가지 않을까 이게 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은 저의 개똥 철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